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대 지수 확인해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 이상의 낙폭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10시 때에는 그래도 올라오면서 좀 시초가 부근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40포인트 빠지면서 2382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760선 하회한 채로 여전히 거래됩니다. 757선 움직임 나타내네요. 네, 계속해서는 코스피 수급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매도를 주도하는 건 기관입니다. 2,700억 원 이상의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특히 오늘 많은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또 연기금과 은행은 소폭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800억 원대 매도, 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특징은 외국인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보다 코스닥에서 더 많은 양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5위권 안에는요. 삼강, MNT, BH, 그리고 태광 같은 종목들, 즉 풍력과 원전 관련주가 이름을 대거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풍력 관련주 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전에 오프닝 때에도 이 해상풍력발전소가 수요가 높은 데 반해서 공급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의 주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부 구조물 업체인 삼강 MNT를 봤던 것 같은데 오늘은 부품주에도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이 16% 급등하면서 14,000원 부근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섹터 내에서도 대장입니다. 이 종목 주 매출처는 GE, 미국 업체 고요. 또 이름처럼 풍력용 베어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고요. 7월 1일 내일 모레 유상증자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문가가 직접 분석해온 필승 종목 소개를 받아보고요. 1대1 종목 상담 코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오늘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 전문가 이태우 전문가 출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시황부터 살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일단 살펴보면요. 앞서 살펴봤었던 풍력에너지 섹터가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하고요. CS 베어링 여전히 16%대 상승폭, 그리고 태웅과 동국 SNC도 강한 모습 보입니다. 이 외에도 조선, 오늘은 기자재 쪽도 좀 센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조광 ILI,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우리 상위 1% 전문가들이 소개했었던 종목도 흐름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검색약 상위 종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김도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카카오뱅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 이후에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당시에는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으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카카오뱅크가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수익이 은행의 비이자 이익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은행들의 6배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 은행주의 메리트인 배당도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장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대형 제약 바이오주 두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라와 있는데요. 다만 주가 흐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의 최종 허가가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를 앞두고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낙폭이 큰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이 독일에서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부각되면서 오늘 두 종목 모두 5%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오늘은 함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또 현대차의 아이오닉 6 디자인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역시 오늘장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PC 배틀그라운드가 3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화 구간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 4분기에는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출시가 확정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분석이니까요. 관련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김도원 캐스터가 검색어 상위 종목들 10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요, 전문가님, 약간 대형주들의 약세가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중에는 또 뭐 볼까요? 근데 또 사실 대형주들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오늘 또 제 눈에 띄는 거는 지난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고려산업이 오늘도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산업 다시 한번 봐주신다고 합니다. 종목 토론방 댓글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분이 고래산업, 고래 15%로 줄입니다. 참조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줄인다는 말씀인지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다음 분 CHOI 아이디입니다. 고려가 대장을 고려하네 하는 분도 있었고 미래에서 왔수다 내일도 상한가 친다라고 하신 분도 있네요. MARS 이분은 화성에서 오지 않으셨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정말 뭐 내일도 상한가에 안착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제가 사실 오늘 고려산업을 또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또 네. 이렇게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오늘 고려산업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역시나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식품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또한 이제 글로벌 식량 우려에 대한 이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관련주들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 고려산업도 대표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6월 20일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이슈가 있을 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또 상한가를 안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바로 출회되면서 이 상승분들을 모두 반납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이 뭐 거래량 부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매물이 출회될 때 그렇게 강한 거래량들이 출회되면서 뭐 상승분을 반납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위치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6월 20일경에 강한 매물대 약 9,000원 부근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상한가에 가주면 너무나도 좋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뭐 워낙 이 강한 매물대 하단 구간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큰 욕심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한 9,000원 그 이하 부근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고려산업을 보면서 한 가지 투자 포인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식량 우려에 대한 이런 위기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재료 자체는 오랜 시간 동안 이번 연도 1월부터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던 그런 재료였는데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재료가 소멸돼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 고점대를 뭐 돌파하면서 상승을 한다 이러기보다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새롭게 파생될 수 있는 테마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제가 히든 종목 공개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또 새로운 뭐 시나리오를 그려왔는지 한번 그 부분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될 필승 종목도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은 고려산업 살펴봤고요. 오늘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이니까 자유롭게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말고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우리 수요일 출연 전문가인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링크 역시 전송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있었던 필승 종목들 함께 살펴보죠. 수익률 리뷰 화면으로 함께합니다.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옵트로 종목이고요. 지난 6월 22일에 제안을 해주셨고 최고가 7,560원으로 수익률은 12.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 오늘 일단 바이옵트로는 보니까 경신을 한 후에 조금 눌렸다가 오늘도 또 상승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일부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뭐 바이옵트로도 동조되는 흐름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매수하신 분들께 또 소소한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옵트로가 왜 상승했는지부터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아주 큰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역시 대형 기업들,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이런 국내 주요 기업들이 FCBGA라고 하는 이런 그 장비에 대한 그 부품에 대한 그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이옵트로를 제시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PCB 장비 중에서 검사 장비, BBT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전산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장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가 이 BBT 장비에 있어서 국내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이 7대 정도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었다가 올해 이제 14대 정도로 생산 능력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BBT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기업들, 국내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검사 장비도 같이 따라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전산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워낙 최근 이제 과대 낙폭들을 많이 보여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시장 영향으로 같이 함께 동조되면서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전일자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대규모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장중에 또 이제 7,50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제시를 해드렸던 7,500원 부분에서는 최소 절반 정도는 매도하셔라라는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또 전일 이런 흐름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또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시면서 지금은 뭐 전일 윗꼬리가 일부 달리긴 했지만 역시 하단 구간에서 발생한 윗꼬리인 만큼 추가적인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매도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현 구간에서 최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잔량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옥트로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리뷰해 주셨고 목표가 7,500원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라도 절반은 매도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는데요. 촬영하시면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채팅방 들어오셔서 3가지 정보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먼저 매수한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가, 3번째로는 비중까지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QR코드 말고도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 적어야 할 내용은 이태우입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이죠. 이태우라고 간략하게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필승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준비하고 분석해온 필승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먼저 힌트 주시죠. 힌트 바로 사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사진을 보면은 오,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폭발까지 갔으면은 해상에서, 절반 네. 이상 갔습니다. 그래요? 뭐죠? 네. 물폭탄인가요? 수익률의 폭발을 염원하는 전문가님의 짤인가요?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보신 것처럼 수중 폭발과 좀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 그리고 방위산업, 그리고 신사업으로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철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조선사들의 수주량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부각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 분야의 조선 섹터 시장 점유율 1위인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잠시 후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SC용, 그리고 또 수소차, 수소탱크용 압력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가지고 와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시나리오냐라고 했을 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지난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항구인 미콜라이우 저장고와 그다음 곡물 터미널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본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역시 뭐 식량을 가지고 식량 무기화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하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기타 서방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항구인 오데사항 인근에 기뢰를 이제 또 부설을 지시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육지에 매설하는 이제 폭탄물을 지뢰로 알고 있고 이제 수중에 또 부설을 하는 그런 폭발물을 이제 기뢰라고 하게 되는데 이 기뢰를 이제 그 항구 앞쪽에 계속해서 부설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흑해 자체가 봉쇄가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수출, 곡물 수출의 4위
해당하는 그런 국가인 우크라이나 앞바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뭐 운송 차질을 겪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뭐 고려 산업이 급등한 이유 자체도 역시나 식량 우려감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한 건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전쟁 이후에도 결국엔 이제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뭐 재건에 필요한 원자재 같은 경우도 뭐 비행기를 통해서도 물론 운반하고 육지를 통해서도 운반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큰 선박을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흑해 지역에 또 기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운송 차질도 빚어지면서 재건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딜레이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중 탐사가 가능한 그리고 또 원격 제어가 가능한 그런 무인 잠수정 총 9개의 제품들을 지금 또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MDV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비냐라고 했을 때 이 기뢰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탐색하고 식별하고 제거까지 가능한 무인 수중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식량난에 대한 그 압력을 넣어주고 있는 요인 자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추후에 재건 관련해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오늘 가져온 이런 기업이 추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오늘 방송 또 말미에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소개 힌트를 받아봤습니다. 사업 부문이 다각화되어 있는 점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오늘 방송 말미에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태우 대표와 이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이어갑니다. 2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QR코드 촬영을 하시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것 있습니다. 3가지 정보인데요. 상담 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몇 %로 사셨는지 3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청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 파헤쳐 보러 가겠습니다. 1:1 종목 상담 코너로 함께 가시죠. 네, 수요일 종목 상담 코너가 오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고요. 나타나는 링크를 타고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3가지 꼭 남겨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비중입니다. 그리고 QR코드 말고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샵 먼저 누르고 3772라고 적으신 후에 전송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문자 내용은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닉네임은 주주님입니다. CIS 종목 말씀하셨고요. 매수가가 17,580원, 비중은 20%, 매각 이슈가 있는데도 약세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CIS 종목은 코스닥 상장주고요. 오늘은 1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CI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 상담 시간대마다 자주 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CIS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에서 또 뭐 한 3.8%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주목을 해볼 부분은 역시나 최근 대다수의 종목들이 시장 여파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다는 점. 근데 이제 CIS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견조한 흐름으로 박스권, 물론 등락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큰 흐름상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이 17,500원 부근이고요. 아마 이제 뭐 6월 28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6월 21일 한 차례 급등할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급등할 때 공략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등할 때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게 뭐 여전히 뭐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 걸 보면은 그 재료가 지금 소멸이 됐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일도 일단은 뭐 한 차례 상승을 했던 것을 보면은 여전히 재료적인 측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살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볼 때 그 이슈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타이밍, 그 이전에 만약에 내가 손실이 약손실권이더라도 좀 나오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 이슈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뭐 큰 흐름상에서는 121선을 여전히 돌파해준 상황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6월 9일자에 대량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했던 하단에 15,400원 부근에 좀 강한 매물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급락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해당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승시마다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시마다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바로바로 차익 매물이 나와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따로 지정을 해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급등시마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조금씩 수익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종목 CIS였습니다. 재료 소멸 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탈출하자는 쪽으로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에는 사마 알미늄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딱 3만 원이네요. 비중은 18% 담으셨어요. 사마 알미늄은 오늘 역시 하락합니다. 1%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17,700원. 이분 매수가에서 조금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관련주가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쯤에 한번 좀 테마가 급등이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옛날만큼은 그래도 상승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약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철강업계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철강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121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이탈하면서 장기 이평선도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실제로 지난 한 차례 3월경에 이탈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3월 28일경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이 구간을 또 저항의 구간으로 맞으면서 윗꼬리 달고 또 떨어지는 모습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4월 말경에도 한 차례 돌파를 시도하다가 이탈하는 흐름. 그리고 또 5월에도 마찬가지예요.
돌파를 시도했다가 결국에 윗골이 달리면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한 저항 구간은 121선을 맞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뭐 최근에 시장 여파도 있긴 하지만 업종이라든지 이 종목의 특성상 해당 구간을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못하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121선을 강하게 저항 구간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로는 25,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지수 급락 여파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한 25,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사마 알루미늄의 이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유보율 자체가 2000%가 넘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반면에 100% 이하인 86% 수준이고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흑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25,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구간에서 또다시 저항의 역할을 해주면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적어도 25,000원 부근에 왔을 때는 비중은 절반 이상은 좀 줄여놓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업종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그 비중 그대로만 가지고 가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손절 라인은 따로 제시를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최근 지수 급락 여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의미 없는 손절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유 비중 잘 지키면서 25,000원 부근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사마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이 25,000원 선에서는 좀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으시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QR코드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세 가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는 보내실 때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만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상담자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는 어피치 님이고요. 기아 종목 말씀하셨네요. 82,000원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5%입니다. 비중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아 이 종목 저도 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어제랑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반전이 그쵸, 됐어요. 너무 달라졌죠. 네, 어제는 뭐 거의 파티였는데 그제도 그렇고 뭐 압수수색 이슈가 있습니다만 좀 단기적인 악재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아를 지금 이 투자자분께서 투자를 하셨는데 어떤 거를 보고 접근을 했는지 고려를 한번 해보면은 물론 제가 100% 딱 이걸 보시고 투자했을 거예요라고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신재생 관련 에너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기 차량 같은 이런 것들을 보고 접근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 요인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독일에서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에서 만든 이 디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뭐 진행이 된다라는 이슈가 또 장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디젤 차량이에요. 그래서 물론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업적인 측면,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이런 기아라든지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대형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애초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 주가라는 게 너무 항상 이제 호재성 이슈만 반영받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기라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때 중간중간에 파도를 맞을 가능성들은 있어요. 그 이제 잠시 흘러오는 파도 정도라고 오늘 이 약재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약세 이런 악재에 의한 부진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매수하신 비중 자체도 5%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82,000원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하면은 2차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2차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2차 매수 타이밍을 어느 타이밍에 좀 잡아야 됐냐라고 했을 때 주가라는 게 항상 이 단기적인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대형 기업들은 장기적인 흐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아에 대해서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74,000원 부근대에서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차례 이탈은 했지만 금방 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한 74,000원에서 이 73,000원 요 사이 정도가 2차 매수의 적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런 차량 시장에서는 굉장히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도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큰 흐름상에서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악재, 단기 악재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추가 매수 구간에서는 비중 최대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전기차 쪽 성장성은 유효한 상황이고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죠. 다시 채팅방으로 입장합니다. 이번에는 종목이 소프트센이네요. 단기간에 이거 너무 빠지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매수가는 3,210원이고요. 비중은 8%입니다. 울고 있는 제이지님 많이 빠진 종목으로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유유라고 하셨어요. 고민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좀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센이 1,770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월에도 계속 신저가를 쓴 종목입니다. 이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그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른 종목 내가 손절은 없다 이러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소프트센에 대해서 최초에 투자했던 부분이 조금은 사라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갈아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뭐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4월부터 5월, 6월까지 지속적으로 소프트센이 특별하게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가 없었고 그러면서 실제로 거래량도 굉장히 바닥권의 거래량들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거래량 없이 추세적인 하락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워낙 가벼운 기업이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한 차례 뭐 엄청난 이슈, 호재성 이슈가 동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또 상한가라든지 또는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막연하게 기대하기는 우리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폭은 좀 크지만 그래도 비중 자체가 8%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량 매도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매도하셔가지고 좀 더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런 차트라든지 좀 더 최근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렇게 뭐 이슈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갈아타는 전략을 구사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갈아탈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오늘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린 종목 한번 또 지켜보면서 그 기업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내 투자 성향과 맞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기업으로 또 갈아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촬영하고 입장하시면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우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링크 타고 채팅방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시죠. 아자님입니다. 자, 3일기업공사라는 종목이네요. 4,900원의 매수가, 비중은 5%입니다. 이분께서는 손절이 망설여지네요. 기다리면 손해를 덜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3일기업공사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오르는데 3,72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한 주당 1,000원 이상의 손실이셔서 근데 손절이 망설여진다고 하십니다. 뭐 앞선 네. 분이랑 좀 비슷한 고민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손절 힘들죠.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공부냐라고 하면은 내가 최초에 왜 이 기업을 투자를 했는지는 분명히 각자만의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지금 시장에서도 그 관점이 여전히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그 판단을 했을 때 이 펀더멘털이 무너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손절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 뭐 투자를 했는지는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건설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새 정부에 대한 그런 뭐 건설 정책적인 기대감에 접근을 하시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런 관점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여전히 뭐 재료적인 부분은 과거 대비했을 때는 좀 낮아졌을 수는 있지만 기대감이 낮아졌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뭐 살아있는 재료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3일기업공사의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은 5월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뭐 4월에도 마찬가지였는데 5월에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 흐름 자체는 여전히 뭐 그렇게 하락세를 가져간다라기보다는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 하락을 가져간 거는 아무래도 시장 여파에 따른 하락세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 자체도 약 4,900원 부근인데 해당 구간이 또 이제 121선에 맞닿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일기업공사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매수한 부근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구간을 좀 특별한 호재성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금액 부근에 왔을 때는 비중 자체도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왔을 때는 약손실일지언정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손절 없이 가져가시고요. 추가 매수도 따로 없이 가져가면서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는 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일기업공사를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요즘 장에서 공부는 필수다 이런 말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건부님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종목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98만 8,200원, 비중이 22.86%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역시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앞에 기아를 살펴봤는데 현대차도 오늘 비슷한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가량 빠지고 있고요. 17만 3천 원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떤 전략 짜주실까요? 오늘 주가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을 보니까 22.86% 굉장히 상당히 뭐 디테일한 비중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대차가 됐든 뭐 삼성전자가 됐든 기아가 됐든 이런 대형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최초에 내가 한 일주일 만에 수익을 내야지, 뭐 한 달 만에 수익을 내야지, 또는 뭐 3달 만에 수익을 내야지 이런 분들은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주가 흐름 자체가 느린 그런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나는 일주일 만에 수익 보려고 들어간 건데 라고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업을 가지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발생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기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현대차에서 큰 흐름상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만 찾아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렇게 하락을 가져가고 있는 요인 자체는 저는 그렇게 길게 장기화될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오히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흐름상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 15만 6천 원 부근에서 강하게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5만 6천 원 구간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추가 매수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이 올 때까지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관점으로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15만 6천 부근에 왔을 때 해당 부근에서 물론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는 지금의 약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15만 6천 원 부근에서는 비중이 지금 22.8%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한 30% 정도까지만 고려를 해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간에서 비중은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금액대 훨씬 이상의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상담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차 추가 매수 타점 15만 6천 원으로 잡아주셨고 비중은 최대 30%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종목 상담 코너가 끝나더라도 이태우 대표와 계속해서 소통을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뒤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왼쪽에 QR코드 촬영을 하시고요. 그러면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동시에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 힌트를 이 거대한 물폭탄으로 주셨어요.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기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래서 재건 관련주로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중 로봇.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사업인 조선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위산업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롭게 신사업으로 부각을 하고 그 사업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을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면은 대양전기공업이라고 하는 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양전기공업에 대해서 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차트 보기에 앞서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볼 때 유보율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유보율 자체가 우량하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기업들이 통상 주가가 시장 여파로 흔들리더라도 기업적으로 탄탄하고 좀 안정적으로 내가 마음 편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양전기공업의 유보율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4,700% 수준의 지난해 기준의 유보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약 14.7% 수준의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상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시장 여파로 마찬가지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을 가져갔는데 최근 또 반등에도 마찬가지로 동조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는 충분히 좀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이하 수준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 구간 아무래도 최근 저점 구간이 11,0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121선 지금으로서는 14,500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이제 6월 초 같은 경우에도 해당 구간을 한 차례 돌파를 했었는데 장중에 바로 차익 매물들이 출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시장 여파로 이탈을 했었는데 14,500 구간에 왔을 때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경우는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양전기공업 해당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내가 판단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또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입장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도움 받아가시면은 또 좋겠습니다. 네, 대양전기공업이 오늘의 필승 종목이었고 차트와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무료 방송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주제로 진행하세요? 역시 오늘도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떤 공부냐라고 하면은 제가 또 종목 상담을 받다 보면은 항상 기업적으로 뭐 우량한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재무제표상의 흐름을 보면은 왜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재무제표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이제 판단 미스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무제표 볼 때 사실 봐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꼭 봐야 될 핵심적인 요소들만 좀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입장하셔가지고 해당 부분 들으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태우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은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